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가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변호사한테 자신의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가 부제입니다. 우선 오늘 드릴 말씀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 그죠? 상담을 한다. 제 변호사 상담하면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님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고요 이야기를 하겠죠. 변호사한테는 뭐예요? 변호사가 상담하는 비밀 보장도 되고,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그죠? 변호사한테 와서 변호사님 나 살인을 저질렀어요. 실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밀 보장이 됩니다. 그죠?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 내가 바람을 폈다. 바람을 폈으면 바람을 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야기하죠. 대부분이랑 95%의 의뢰인들은 자기 변호사한테 말라고 내가 거짓말 할 거야. 그죠? 변호사님 실제로 내가 바람을 피긴 폈는데, 상대방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좀 감액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실제로 사실관계가 이랬는데, 그죠? 내가 좀 불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5%는 어때요? 5%는 본인이 이미 계산을 했어. 그래서 이미 본인이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설프게. 본인은 어설프다 생각 안 하지. 본인은, 저 변호사, 어버리 같은 변호사, 내한테 이렇게 내가 실제로는 바람 안 폈다고 말하면 바람 안 핀 걸로 변론해주면, 상대방이 증거도 낼 것도 없겠고, 이래 되겠지. 내지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호사 그대로 할 거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 굳이 내가 불리한 걸 내 변호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복잡하게 안 하고 싶다. 나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내가 똑똑하다. 변호사는 못 믿겠다. 내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된 대로 변호사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담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그죠?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아까 주제가 신뢰를 해야 할까? 가 주제인데, 사실은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입장에서. 그죠? 저는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어설프게 의뢰인이 실제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변호사는 신이 아니에요. 판사도 신이 아니고, 그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게 거짓처럼 표현되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거의 사기꾼처럼 아주 그게 진실되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또는 판사가 그런 것만 들어보고 이게 진실이다 거짓이다 판단해야 될까? 그건 프로가 아니다. 그죠? 변호사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요, 관점을 정하는 거예요. 관점. 변호사가 정하는 관점이란 거는 의뢰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나는 바람을 안 폈어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변호사가 그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의 주제의 답은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변호사도 내심 의뢰인의 말을 믿을 만하네, 내지는 거짓말인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똑같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해준 관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점을. 의뢰인께서, 우리가 이제 배우라고 치면은, 좋은 배우는 뭐예요? 악역을 주면 악역을 잘 변론하는, 그 악역을 잘 연기하는 거고, 선한 역할을 주면 선한 역할을 잘 연기를 하는 거고, 어떤 의사 역할을 주면 진짜 의사처럼 공부해갖고 딱 하는 거잖아요. 좋은 변호사는 뭐냐? 배우가 아니고,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려준 관점을 딱 몰입해. 이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거를 제 마음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않았다는 관점을 유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사건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파헤쳐요. 그죠? 이 관점을 쫙 파헤치다 보면은, 그죠? 난 아직 소장도 안 냈어. 그죠? 실제로는 바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걱정이 되셨나 봐. 그래가지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했어.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내가 다 기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딱 관점을 탑재해가지고, 그죠?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준 증거 이런 증거 있어요 없어요 딱 조사해가지고
막 끼워 맞춰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미 제가 소장이든 뭘 제출하기 전에 대부분 걸러져요. 여기서 뭐가 다른 증거랑 안 맞아. 아니 아내랑 주고받은 증거를 봤더니 뭐를 봤더니 저쪽에서 거래 내역을 봤더니 아니네요. 이래 되는 거야.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변론을 해버리면 의뢰한테 유리한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설득력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의뢰인이 바람을 실제로는 폈는데, 그죠? 변호사한테 나 바람 안 폈어요. 바람 핀 사실 없어요. 저 여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변호사는 무조건 그 의뢰인이 말해준 관점을 일단은 유지를 해야 돼. 그게 내가 의뢰인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어설프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관점을 유지하고 우리 의뢰인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쫙 바라보면은 뭔가 제 내심에서는 아이 우리 의뢰인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하는 투도 자신감이 없고 말하는 것도 뭐 좀 약간 뭐 변명하는 투고 제 내심에는 우리 의뢰인이 거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프로니까 거짓이라 생각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바람 안 폈다고 하니까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보다 보면은 의외로 증거들이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판결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바람을 안 핀 걸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서야 이제 증거를 보고서야 내가 우리 말하는 게 좀 그랬는데 우리 의뢰인이 진실을 말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의뢰인이 거짓말을 말했다. 거짓말 말했으면 바람을 실제로 폈는데 안 폈다고 말했다. 그러면 안 핀 내용으로 안 폈다고 관점을 들고 가는데 자꾸 의뢰인한테 불리한 증거가 들어오죠. 명백한 증거가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관점을 만약에 우리 의뢰인한테 불리한 거는 변호사가 말을 안 하겠죠. 그죠? 하지만은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할 때 우리 의뢰인이 바람 핀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쪽에서 무슨 증거가 나올 거니까, 그죠? 예상이 되니까 공격 수위를 우리 의뢰인의 이미지를, 그죠? 이미지를 수위 조절을 해 나간다는 거. 이걸 들어올 거를 계산을 해서 변호사가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의뢰인 바람 피긴 했는데 상대방도 잘한 게 없다. 그 전에 이렇쿵 저렇쿵 했다. 내지는 그 전에 뭐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거짓말 해버리면 불이타를 맞게 되는 불이타를 맞아버리면 변호사는 뭐예요? 우리 의뢰인 바람 안 폈다고 하니까 공격을 약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청 세게 했는데 상대방을, 그죠? 상대방에서 바람 폈다는 증거가 빵 나와버리면 우리 이미지가 나락을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미지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엄청 소송 결과에서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위를. 그죠? 그래서 자기 변호사는 내 불리한 이야기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변호사한테는 진실을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꼭 하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셔라는 거고, 그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의 관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뢰인의 관점을 딱 유지를 하면서 그 상황에 몰입되고, 우리가 배우가 막 그 상황에 몰입되는 것처럼, 그죠? 과거의 일이잖아요. 거기 딱 몰입되다 보면은 의뢰인 관점을 타고 들어갔을 때 의뢰인 혹시 이런 증거 없어요? 의뢰인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증거 없어요? 저런 증거 없어요? 이런 증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기억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실제로 보정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변호사는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주의점은 변호사는 어설프게 우리 의뢰인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죠? 그래 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 바람을 안 폈대. 그죠? 상대방이 아니 너 바람 폈어 하고 서면을 하나 냈어. 근데 증거도 별 것도 아니고 이게 바람 피했다는 별로 명백한 증거도 아닌데 우리 쪽 변호사가 이걸 읽어보고 이미 눈빛이 흔들려. 저 의뢰인 거짓으로 생각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눈빛이 이미 흔들린 변호사가 반박 서면을 내면 그게 설득력이 과연 있겠어요? 없다는 거야. 이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의뢰인의 관점을 결정적인 거 나오기 전에는 그죠? 관점 우리 의뢰인의 관점 지켜준 관점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는 이걸 유지를 딱 하면서 반박할 수 있느냐. 이게 반박 서면이 들어왔더라도 아직 깨진 게 아니라면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 의뢰인 바람 안 폈는데 이런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은 반박할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상대방 어설픈 서면 읽어보고 눈빛이 흔들린 우리 쪽 변호사는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이 쓴 글은 뭐 바람을 안 폈다고는 주장하겠지. 근데 자기는 속으로 바람 폈다고 생각하면서 쓴 글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 그럼 판사가 읽어봐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이 눈빛이 흔들린 변호사가 쓴 글로 인해서 거의 자복한 느낌이어서 실제로는 바람을 안 폈는데 의뢰인이 바람을 핀 것처럼 돼서 이 약한 증거로도 위자료가 나온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뢰인의 말을 변호사가 믿냐 안 믿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프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려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그래요. 재산분할에서 형성경위에서 의뢰인이 알려준 관점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의뢰인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뭐 어떤 이체 내역이 있지 않아요? 뭐 있지 않아요?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건 내오세요 해가지고 끼워 맞추 그 증거를 퍼즐을 끼워 맞춰가지고 의뢰인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게끔 내는 변호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의뢰인이 기본적으로 다 똑똑해가지고 그죠? 변호사님 이 증거 쓰세요. 저 증거 쓰세요. 요 증거 쓰세요. 하면 좋은데 그런 의뢰인도 있고 안 그런 의뢰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그죠? 그런 의뢰인이든 안 그런 의뢰인이든 일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뢰인이 알려준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나의 관점으로 변호사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건 변호사의 관점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의 그게 소송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나와버리면은 아예 제가 소장을 쓰기 전이에요. 소장을 쓰기 전에 의뢰인의 거짓말을 알았어.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럼 제가 이미 증거랑 안 맞는 이야기고 실제로 뭡니까 물어봐가지고 그죠? 바로 설득력 있는 서면으로 써서 내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 경우에는 어때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나냐? 의뢰인 관점을 유지해가지고 서면을 쫙 쓰고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사실은 그 거짓말이걸랑요 이래버리면 결국에는 어때요?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어설픈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는 제출하기 전이지 다행스럽게 그죠? 그럼 변호사가 시간과 노력을 더해서라도 맞춰갖고 내면 되죠. 근데 이미 이를 서면이 나가고 그죠? 의뢰인의 관점에서 나간 서면이 나갔는데 의뢰인의 거짓말이 소송 중반이나 후반에서 밝혀졌다. 그래버리면 변호사는 상관이 없어. 근데 결과치가 의뢰인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본인이 바람을 폈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쏙 빼놓고 그죠? 본인이 바람을 폈으니까 어때요? 아내분이 와가지고 좀 난리를 쳤겠죠. 그죠? 그 난리를 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아내를 상대로 나 이혼 소송 걸어주고 위자료도 받아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그럼 저는 아내분이 그냥 사람이 나쁘네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했네 당연히 이 정도면 이혼 사유 되고요 위자료 주세요 했지. 근데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이 바람핀 증거를 그때서야 낸 거야. 난 의뢰인한테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이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변호사가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서면이 나가버렸잖아. 그냥 수위 조절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 공격한 내용으로 써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상대방이 낸 서면에 있었는데 그죠? 증거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그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었나 봐. 그래 어떤 내용을 썼냐면 자신과 아내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와 그죠? 아내의 모가
있는 집에 우리 남편인 우리 의뢰인이 그죠?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성매매를 하더라.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증거는 없어.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황당하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남편인 의뢰인이, 그죠? 성매매를 할 수는 있지. 그럼 자기가 호텔에 가든지, 성매매 업장에 가든지 하는 거지. 자기 장모도 있고, 와이프 있는 집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와서 성매매를 했다는 게, 그죠? 했다는 게 일단 말이 되냐는 거. 이 스토리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시점이 그냥 혼인 기간 중간이 아니고 이미 혼인이 거의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해가지고 이 아내분이 막 이 남편분한테 고소도 하고, 그죠? 경찰 신고도 하고 증거 수집도 하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남편이, 그죠? 성매매 여성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자기 엄마 있는 데서, 그죠? 성매매를 했다 치면, 아이고 땡큐네, 증거 수집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증거 수집해가지고, 그죠? 위자료 이만큼 주세요 하면 되는데, 여기 증거는 앞에 다른 격가지에 대한 증거는 내면서 이거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증거는 없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제가 상대방 변호사다, 자기 의뢰인이 설령 이 사실을 이렇게 주장해 달라고 해도, 그죠? 의뢰인 증거가 없는데 앞뒤 말이 안 맞다. 앞뒤 증거에 비춰서 상황에 비춰보면 이거 괜히 주장하면 괜히 거짓말로 보일 것 같고, 그죠? 큰 의미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이게 주장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주장을 해주니까 제가 저는 이쪽이었죠. 저는 어떻게 변론을 했겠어요? 자, 보세요. 상대방 이렇게 거짓말 잘하네. 판사님이 거짓말인 거 아시겠죠? 끄덕끄덕. 그러면 이 앞에 거도 다 거짓말인 거 아시겠죠? 끄덕끄덕.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